연구소에서 시장으로 가자! 안녕하세요. 과학문화 트렌드세터 2025년 첫 촬영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한국화학연구원 이진희입니다. 오늘은 학자에서 CEO라는 주제로 연구소에서 창업하신 대표님들을 모셨습니다. 네, 이 두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트리에 있다가 최근에 창업한 주식회사 와이메틱스의 대표 방주성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암페어 머티리얼즈를 창업한 이상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연구원 출신으로서 창업을 해서 회사를 이끌고 계신데요. 일단 저희가 어떤 회사를 창업하셨는지 안 들어보고 갈 수가 없거든요. 간단히 회사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상주 대표님 먼저. 암페어 머티리얼즈는 전자를 만드는 전자가 흐르는 소재를 만든다라고 해서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저희는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해서 소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반도체에 들어가는 플라즈마 장비도 만들고요. 어느 분야에 많이 적용을 하고 있냐면 소재가 직접적으로 가열되어져서 뭔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마이크로웨이브로 직접 에너지를 줌으로 통해서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설계 그리고 전체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고 애트리에서 연구소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주식회사 와이메틱스의 CEO를 맡고 있습니다. 제 회사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초계이나 서비스, 특히 더 산업 영역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SLM이나 VLM 같은 그런 작은 경량화 모델의 원천 기술도 저희가 좀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GPT 기반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자동 보고서 생성, 그리고 이제 추론 관련된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도 연구원 출신으로서 연구원을 다니고 있지만 이 창업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달라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의 삶이라는 측면에서 퇴근 시간이나 일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자유가 엄청 자유로워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님이시죠? 저 딱 이렇게 얘기하면 공감되실 것 같은데 책임의 무게만큼 근무 시간이 결정된다. 그래서 사업비를 따야 되면 몇 날 야근. 근데 만약에 사업비가 있으면 일찍 퇴근. 막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많이 달라집니다. 연구소에 있을 때는 굉장히 그래도 자유출퇴근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연구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었는데 창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해야 하는 부분의 일들을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지는 부분, 저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도 연구원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책임이 늘어나고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게 아마 극대화된 버전이 이 대표님들이 아닐까 하는 얄팍한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회사에 최근 오는 직원들 보면은 뭔가 회사가 잘 되면 대표가 다 가질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고요. 기본적으로 지분의 가치는 제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회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저의 지분을 또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준 만큼 저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보면은 예전에는 개인 회사여서 뭔가 회사가 잘 되면은 한 사람이 다 가져갈 것 같은데 저희도 똑같이 월급 받는 입장 아닙니까, 회사에? 다만 이제 지분이라는 거는 제 개인의 자산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상장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지분을 어떻게 나눠서 우리의 협력 파트너를 키울까 하는 거지. 저희도 똑같은 월급쟁이로서 책임감 많은 월급쟁이 약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부터 저는 머리가 아파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하셨잖아요. 창업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떤 계기로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창업하기 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서 연구장비 개발 부서에 있었습니다. 해외 선도 기술을 저희들이 국산화하는 그런 업무를 좀 맡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술은 이렇게 개발해서 나갈 수 있겠구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새로운 요소 기술들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얻고, 그리고 나도 연구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사업화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에서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이긴 한데, 제가 이제 연구소에 있으면서 연구 개발하고 너무 좋았어요. 좋은 추억이긴 한데, 이제 세상에 이제 좀 더 기술이 오픈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술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누가 기술을 개발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소를 나왔을 때 제가 저의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미리 좀 창업도 경험해 보고 다른 삶을 살아봄으로써 미래의 저의 생존 능력을 좀 높여보자. 저도 이제 노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나갔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역량을 좀 길러보자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창업을 하셨다는. 뭐 역량을 기르다 보면 돈이 따라온다 생각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연구원은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창업은 밖에서 도전을 하는 건데, 이 창업을 했을 때 주변에서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이걸 말린다거나 아니면 응원해 준다거나? 아까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창업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사실은 R&D 예산이 많이 좀 줄어든 시기여서 나가지 마라, 위험하다, 큰일 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럴 때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시기 갔다가 어려운 시기가 오면 못 이겨나는데, 어려운 시기를 뚫고, 초반에 어려운 시기를 뚫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나중에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서 만류가 엄청났지만 한번 해보자 해서 했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만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용기를 얻었던 거는 이제 와이프가 한번 해봐라, 당신 꿈이 창업하는 거고 정말 피가 끓는다 그러면 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를 믿고 창업을 제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가족의 어떤 그런 응원들,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자신감 있게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두 분 다 만류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해서 응원해주거나 하는 분들이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가족의 든든한 지원이 있다면은 그것만큼 더 힘이 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열의가 있고 뭐가 진취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주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자기가 그 일을 성취했을 때 얻는 경제적 이득이 그에 따라서 보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또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소에 있을 때보다 페이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혹하네요, 저도. 오늘 제 사심 가득 채우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소 생활을 하면 주로 하는 업무가 이제 뭐 논문을 쓴다거나 보고서를 쓰거나 뭐 계획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학생 지도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회사로 가면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떤 업무가 주가 되는지, 뭐 시간적으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성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라면은 약간 연구를 떼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이제 비슷한 기술을 가져오기 때문에 뭐가 독창적인지를 설명하려면 논문을 써야 돼서, 뭐 아직까지도 논문은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조금 다르시죠? 네, 저희는 거의 논문은 쓰고 있지 않고요.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죠. R&D 자금도 확보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벤처 캐피탈에 이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회사 IR 자료 그런 부분들을 계속 수정하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 분들을 만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논문 쓰시고 개발하시고 계획서 쓰시고 하는 것들이 뭐 큰 틀에서는 연구원에서 했던 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런 연구원 경험이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차이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돈 안 내면 논문은 쓰지 않습니다. 논문. 맞죠? 계획서도 좀 다르죠, 저희가 쓰는
그 연구사업 계획서랑 대표님이 쓰시는 거랑 연구소에 있을 때는 어떻게든 뭐 다른 연구도 융합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잖아요. 저희는 사업이 어떤 포커싱이 되어져 있는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아이템에 대한 관련되어져 있는 사업을 R&D 연구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놓기보다는 한 군데에 집중을 해서 좀 더 큰 과제, 그리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과제, 그리고 우리가 연구를 수행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과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은 그 투자를 받아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투자를 아직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연구소에, 에트리라는 연구소에 있을 때 약간 원천 기술을 개발을 많이 했었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활용했을 거라면 저도 이제 투자를 받았을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예산이 막 삭감되고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약간 생존 전략.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떻게 공통의 기술을 확보해서 어떻게 여기저기 붙일까. 약간 집중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자본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에 조금 치중을 했었습니다. 요즘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에트리 홀딩스에서 투자 같은 건 안 받았습니다. 그냥 제 돈으로 그냥 갖다 넣고 그냥 바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구소에 계시다 보니까 수십억, 수백억짜리 사업을 하셨죠. 저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뭐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아주 작은 돈부터 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러니까 내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시장에서 날 걸 사주겠지가 아니라 시장에서 뭘 원하는데 그지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뭔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투자 전략과 생존 전략으로 저는 얘기하는데 약간 여기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생각나는 게 결국 기술이라는 게 개발을 해서 팔려야 되잖아요. 수요자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기술 개발이랑 창업을 해서 하는 기술 개발이랑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어떤 점의 차이가 있나요? 연구소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을 때 기술 개발이라고 한다면 사실 실패도 연구의 한 분야이잖아요. 네, 실패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사업은 실패하면 죽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공해내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인력을 투자하게 되어지죠. 특히 대표이사가 더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입을 하고요. 실패했을 때 기회가 있냐 없냐 정말 큰 차이네요. 저희는 이제 나눠서 합니다. 어려운 거 하지 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해라. 그거 파트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그 원천 기술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는 분을 따로 이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려운 거 하시고 아니면 여기는 약간 시장의 요구에 갖다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나눠서 좀 하고 있어요. 확실한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은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 시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게 사업인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는 일단 두 분 대표님께서 그런 안목이 있다는 게 굉장하다고 느껴져요. 하도 많이 들었는데 기술만 가지고 창업해서 망한 사람 너무 많다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기 기술에 대한 고집을 어떻게 보면 조금 내려놓고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쪽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크게 기대가 되는 두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1부에서 지금까지 우리 대표님들 창업해서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들어봤는데요. 저는 뭐 그렇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네, 2부에서는 조금 더 깊은 얘기,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떤 점이 힘들었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